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게 누가 되었든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고 싶다. 내 것을 한번 해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대통령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국민은 다른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너의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해라. 대한민국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아래에서 좋은 것을 해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제대로 못하면 쳐내고 이것을 주인인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를 보면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약을 보면 공약끼리 서로 충돌을 합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죽자고 싸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모자이크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당선자는 나는 모른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자 이제는 그 부부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천지는 우리 부부의 것이다. 마음껏 밟아보겠다. 이들은 원한도 많은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약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없는 자에게 자기들 생각하기에 최고의 권력을 쥐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겁니다. 물론 그래봤자 윤석열 당선자나 그 부부가 뭐 그렇게 대단한 파워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 복수를 하고 이익을 탐하는 모든 것이 그 개인 몸뚱아리 하나를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영웅이 아니니까. 문제는 이들 밑에 있는 중간 굵기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 아래에는 그런 어중간한 중간 두목이 우글우글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산처럼 해먹는다. 나라를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라낸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옳은 소리를 합니다. 청와대의 문제는 인간이 문제였지 청와대 건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청와대 터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청와대 터도
문제가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를 두고 서울 이곳저곳을 뒤적이면서 어느 집을 내가 집어삼킬까 이러고 있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청와대 들어와라 이럴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을 친이명박계라고 잘못된 과거의 인맥을 갖다가 씌워놓고 있는데 이들은 MB에 대해서도 아무런 신의가 없습니다. 권성동 씨가 벌써 MB 사면 거의 물 건너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보면 그냥 청와대 들어가라 이럴 겁니다. 세상 떠난 김영삼 대통령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답을 할 겁니다. 이들이 비판받는 구석이 있고 어느 측에서는 아예 이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안 보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 밑바닥이 윤석열보다는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다른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다 구식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는 이럴 것입니다.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여서 그렇다. 이러고 보면은 이번에 분명해졌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앞으로 그 둘 사이에 아마도 혈투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소위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보장을 바라면서 윤석열 후보자를 도왔습니다. 물론 그들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진심을 믿었다기보다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더 레프트가 배신자였다면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문파였다면 그리고 김건희 씨를 스타로 만들면서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문파들이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이제는 이용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자 부부의 그 속마음은 이렇게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집무실이나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다면 가는 거다. 짐 빼는 거 우리가 걱정해야 하겠느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게 아무리 작은 단위의 그 집단의 지도자, 대표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고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서 알기 쉽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원희룡 씨의 그 공개 발언입니다. 원희룡은 자기 윗사람의 마음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고, 윤석열 부부는 몸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뉴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쓰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 좀 큰 방 한 칸을 빼서 쓰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 층을 통째로 쓰겠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는 한 층 전체에다가 조금 더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행정부의 그 책상을, 행정부 사무실을 뺏겠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정부 서울청사 별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교부가 쓰고 그 중에 나머지 부분을 쓴다 이러더니 건물을 통째로 다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외교부가 사무볼 공간, 외교부 자리를 통째로 뺏는 겁니다. 앞에 말한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어디 갈까, 내가 찜하면 그냥 내 차지라는 그 마음보가 아니면 이거는 이런 횡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용산 국방부 청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국방부와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3월 안으로 국방부 다 나가라, 집 비워라 이러고 있다고 하죠. 결국 통째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방부를 뺏는 겁니다. 더구나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국방부를 산산조각 내서 이곳에 찔끔 저곳에 찔끔 이렇게 갈라서 보내겠다. 물론 갈라서 가는 건 그쪽 사정이겠지만, 그러면 이거 윤석열 당선자는 굳이 참모총장 공관을 노리다가 국방부 청사를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평양에 충성맹세하는 거냐? 국민은 도끼 눈으로 들여다봐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용산에서 합참도 옮겨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 이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총리공관을 쓰겠다 이랬습니다. 그거야 뭐 세종시에 총리공관이 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남동 3군 참모총장 그 관사 그 공관을 3개를 합쳐서 쓰겠다. 그거 다 내놔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째서 그걸 뺏겠다고 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 그 공간 잘 안 쓴다더라 이랬습니다. 결국 무려 3군 참모총장 공간을 몽땅 뺏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온 것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쓰겠다.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그냥 김건희가 고르면 되는구나.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돈 많은 남자의 애인이 나옵니다. 그런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냥 갖다 안기는 그런 모양새, 그런 모습이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측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번에 청와대를 옮긴다고 하면서 각 부처가, 각 부가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나. 지금 건드린 게 몇 개입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몇입니까?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고 하면은 소소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딸린 자녀들, 학생들 전부 학교 옮겨야 하고 집 옮겨야 하고 보통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지금 용산에 가서 거기를 집무실로 쓰고 굳이 한남동에 그 관저를 두겠다고 하는데 거기 그 일대를 전부 드나들면서 매일 교통통제하고 전파 통제하고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대고 찜을 하는 겁니다. 육심사 나온 아이처럼. 그런데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지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 이거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던 소위 좌파 정치권에서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보수물이 들기는 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이거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에 이미 조사 끝나고 포기했다.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옮기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만일 조금이라도 보수의 물이 묻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지금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는 겁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무리들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간단히 말해서 신생국가가 아닙니다. 좀 복잡한데 우리는 5,000년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역사의 후손입니다. 물론 우리의 특수성은 이런 것이죠. 이 땅에 그동안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게 근대에 이르러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신생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남의 땅을 점령해서 만든 신생국도 아니고 신대륙을 찾아가서 만든 신생국도 아니고 이전에 국가라는 것을 본 적도 없이 지내다가 만든 신생국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헌법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새로울 신자, 신생국인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왕국을, 왕이
지배하는 주권이 왕에게 있는 그런 왕국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계승하지도 않았고 또 조선국, 흔히 식민지 조선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나라는 누구의 자식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국을 계승하지는 않았고 새로 나라를 건국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5,000년짜리 땅입니다. 최소한 국가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최소한 5,000년 이상 국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살아온 그런 선조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600년 도읍지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 땅에서 어디를 땅을 파헤쳐도 그 속에 다 유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무속이니 풍수지리니 해가면서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청와대 터에 한이 서려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예전에 궁녀들이 있던 곳이어서 그런 한이 서려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관저에 북악산의 살기가 내리꽂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 무엇이냐? 과거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역사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청와대라는 곳도 이렇게 과거가 있다. 600년 도읍지로서의 과거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든 싫든 내가 늘 강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는 이 대통령 시대가 좋고 어떤 이는 이 대통령 시대가 좋고 또 누가 싫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같이 싫다 좋다 하면서 떼어버릴 수 없는 그냥 그것입니다. 실존, 실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좀 이해를 넓혀야 할 겁니다. 다 받아들이자. 과거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고 과거를 내 잣대로 다시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만일 그런 식의 엎치락뒤치락이 계속됐다면 어느 정도는 복원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겠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게 그 시대에는 정반대였던 것도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앞으로 영원히 이 나라를 살려둔, 살 수 있게 하는 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뿌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70여 년 헌정사에서
단 30년의 역사를 지닌 것들, 그것도 대단히 소중한 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청와대를 헐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광화문 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굳이 순리에 벗어나는 청와대 거부 증상, 이게 이런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청와대 밖으로 서울청사를 쓰든 서울청사 별관을 쓰든 하면은 청와대까지 지하 통로를 뚫어야 된다. 이거 안 될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까지 땅 밑을 파는 공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리에서 어긋난 것이 청와대를 옮기겠다. 2달 만에 바로 이러한 발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혈관에 혈액이 잘 흐르는데 기름덩이가 있으면 기름덩이를 제거해야지 혈관을 자를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하는 그것을 꺾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대한민국이 편안해집니다. 청와대 관저, 집무실을 이전한다 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 또한 있습니다. 사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문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고치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고 결국은 고쳐 쓴다 하더라도 역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땅 안 파고 해야 하고 리모델링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름덩이 제거가 길입니다. 청와대 안 가겠다는 생각, 그걸 꺾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디로 갈 것인가, 집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그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 그쪽의 전문가들, 그쪽에서 청와대 이전을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잘하면 정부 서울청사 별관, 그런데 그것도 C급이다. 결국은 가장 좋은 건 그냥 청와대에 쓰는 거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뜻입니다. 그리고 유경력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의 그 의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지금 보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 뺏기로 그쪽에 자꾸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거기를 그 공원까지 해가지고 무슨 백악관처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더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방부 청사 자체를 봅시다. 당장 5월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거 건물의 그 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사각형입니다. 아름답지 않다. 그 다음에 백악관 이야기를 하는데 백악관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청사는 그냥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대통령 집무실의 역사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외관을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레고 블럭 모양입니다. 딱 그 모양입니다. 비슷한 거 찾아보면 검찰청 건물도 같은 사각형입니다. 아무튼 국민들 사이로 국민들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각형 건물에 사각형 창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 취임하면 어느 방을 쓸 겁니까? 방이 정해지면 그 방 바깥쪽 벽에 연두색으로 진하게 확실하게 전면을 발라놓기 바랍니다. 여기 윤석열이 있다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이라는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겠다 하면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밖에서 말하기는 소위 풍수지리, 무속, 또 뭐 신흥 종교 뭐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자꾸 이름이 나오던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용산 국방부 청사를 고집하는 거기에 눈독을 들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풍수지리하고 관련된 뭐 말하자면 이것도 무속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용산 국방부 국방부 청사를 노리는 이유가 거기가 용산이어서 그렇답니다.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땅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들 풉니다. 풍수지리. 지금 용산의 풍수지리 이렇게 찾으면 줄줄이 나와서 아주 이런 문건들이 잔뜩 있습니다. 문건이라기보다 인터넷 게시물들이 신문 기사도 있고 용산은 용용자 용의 땅을 뜻한다. 용은 왕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는 군왕 왕의 땅이다. 정말 구글을 검색하면 특히 2021년 이래로 이렇게 아부를 하듯이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무속이니 미신이니 손바닥에 왕자를 썼다느니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쪽 계통에 심취해 있는 윤석열 당선자라면은 이런 말에 확 쏠려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말들이 마치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는 것 같고 새로운 궁궐을 어디다가 지을까 이렇게 궁궐자리를 정하는 것 같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청와대 구중궁궐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새 궁궐터를 물색하고 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용산은 왕의 땅이고 용의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왕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은 왕이고 김건희는 왕비니까
용자가 있는 용산으로 가는 게 옳다. 뭐 이런 풀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우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용산의 풍수에 대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용의 땅이다. 왕의 기운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추락하다 보니까 풍수를 논하는 사람들의 수준 또한 추락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가겠다고 하는 국방부 청사 자리가 용의 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일단 용산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쓰였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 영조 때 여기가 용산방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때 최초로 이름을 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거기가 용산이냐? 그 지세가 용을 닮아서 용산이다. 맞는 것 같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시대부터 고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46년 미 군정기 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과연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산이 있습니다. 근래 10여 년 사이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용산에 산이 변변한 게 없고 그래서 용산의 산자는 그 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산에는 산이 없다. 이거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겁니다. 그 대신에 물이 있다. 산이 없는데 어떻게 용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용은 물이 있기 때문에 용이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것 알아야 하겠죠? 대한민국과 같이 대륙국가, 여기서는 물을 가지고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섬나라, 해양국가, 그런 데서 큰 산이 없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용은 강이다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일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은 용을 닮아서 용산이고 그리고 용산에는 산이 있다. 이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용산에 별로 큰 산이 없는데 국방부 자리 그쪽에는 산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 풍수에서 말하고 있는 영조 때 용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그 이름에 근거한 용의 터가 용산이다 하는 것은 지금 국방부 청사 쪽이 아닙니다. 거기는 애초에 그 용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거는 그냥 고지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한 3, 40년 전 자료만 봐도 여기에 대한 서술이 수두룩합니다. 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 서울역 쪽에서
남영동 삼각지를 지나서 용산 그리고 한강으로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강을 못 봤을 겁니다. 지금 그 도로 밑에, 땅 밑에 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작은 강이 될 텐데 이게 이름이 만초천이라는 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을 중심으로 위치 파악을 해보기로 합시다. 삼각지 쪽에서 서울역을 바라보는 방향, 이러면 알겠죠? 삼각지에서 서울역 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지금 국방부 청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가면 남산도 있습니다. 대충 위치가 그런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 그 왼쪽이 영조 때 이름 붙인 용산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 명칭에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를 지나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 진짜 용산, 이 만초천의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기 숙명여대 방향, 그러니까 용산역을 지나서 전자상가, 숙명여대, 원효로 이렇게 있는 그쪽 방향, 그쪽이 용산인데 거기를 근대에 들어와서 구용산, 원래 구가 먼저 있던 것이죠. 여기를 구용산이라고 붙이고 이 만초천의 오른편 국방부 청사가 있는 이쪽을 신용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런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 그 자리를 가지고 여기 용산이다. 용의 땅이고 왕의 기운이 서린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한 풍수 전문가들은 다 내쳐야 합니다. 가짜인 것이죠. 윤석열 씨가 3.6고 무식하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무속인들도 똑같이 그 모양인가 싶습니다. 그냥 이름이 용산이면 시대 구분 없이 그게 용산인 줄 아는 그런 것이죠. 이 무식한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식이 풍수도 바꿔버렸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국방부 청사 자리는 용인이 왕인이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용산도 아닙니다. 다른 산에 올라가서 이게 명산이다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국방부 청사 자리는 용산은 아니지만 아주 오랜 세월 거기가 군사, 병사, 전쟁, 그래서 군사기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용산이라고 붙기 전부터 애초에 그 땅이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청사로서 참 적당한, 적절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고 풍수를 굳이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이미 국방부 청사를 만들어 놨을 때는 거기는 국방부의 공무 수행을 하는데 적합하게 모든 게 만들어져 있다. 국방부로서의 역사성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 거기 전쟁과 관련된 거기를 지금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거기가 용의 땅이어서, 용산이어서. 하지만 알고 보니까 거기는 용산이 아니었더라. 용산 반대편, 딴 곳이었다. 헛짚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풍수에서 용은 산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구용산, 이 용산의 용의 기운은 지금 청와대가 있는 거기보다 더 셀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용산이란 이름을 정한 것도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정한 것인데, 산으로 치더라도 지금 그 구용산 쪽에 있는 산보다는 인왕산, 북악산이 큽니다. 산이 크면 용도 크기 마련이죠. 그들 방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자 주위에 있는 무속인들, 풍수를 하는 사람들, 도대체 국방부 청사 근처에 무슨 산이 있었다는 것인가? 정말 일본식으로 강을 용이라고 봤던 것인가? 그러면 그 강이라는 것이 만초천이라는 실강인데, 찾아보니까 근처에 산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산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은 언덕은 하나 있습니다. 그 뒤쪽에 남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그 끝자락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용이 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잘하면 토룡은 있겠죠. 그러면 그 지렁이를 흠모해서 국방부 청사 자리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런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도 이상한 부부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못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을 통해서 힘을 주겠다. 세상을 그렇게 꼼수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값을 더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겪어내고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하겠죠. 어떻든 이런 사람이 당선자가 되고 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고 어떻게 집행정부의 공무수행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해도 부족할 시간에 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터 풍수 따져가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헛짓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도 언론 방송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연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계속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남의 집 아무거나 그렇게 뺏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국방부 청사를 뺏고 외교부 청사를 뺏고 정부 청사를 뺏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조용히 청와대로 들어가서 앞으로 일이나 똑바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